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체육지원과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재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545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제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 등 기정 등록자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사용을 확대하고 장기 등 기정 등록을 장려하여 그제 시민의 건강 정진과 여가 순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 10%를 100분의 10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항 제3호, 안 제13조 제3항 제5호, 안 제14조 제1항 제4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하였고 별표 4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감면율 50 항목을 추가하고 그제시 장기 등 기정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정 등록자 감면율 30 추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 성병 영향 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 부서 의견 반영 여부, 기타 참고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시장을 그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3항 제3호 중 그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를 그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를 100분의 10을 한다로 제14조 제1항 제4호 중 4항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을 4항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리고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그제시 장기 등 기정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5에 그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그제 반다비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을 신설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45 그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제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해 이원 발의한 것으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이에 따라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과 그 밖의 부칙으로 본 조례 개정 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담당 부서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담당 부서장이 자리하지 않고 낭보영 팀장께서 자리하게 된 연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그 문체부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급하게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그럼 사전에 네. 전문위원실에 과장이 못 오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가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 소속 위원회에 의해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급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의회의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담당 팀장이 상임위원장에게 문의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앉아도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과장이 제가 별 크게 앞서 누가 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회의 규칙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 했죠? 과장님, 국장님, 실단장님. 국장님은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담당 팀장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사유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장, 담당 국장, 우리 상임위원회 최소한 위원장에게 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원 모두에게 회의 규칙에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담당 팀장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과장과 국장에게 분명히 전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와요, 과장은? 오늘 중으로 해서 국장과 함께 상임위원장의 그 연유를 다시 한번 보고하고 네. 위원회에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의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제 제가 한번 거제 시의회에 이제 회의 규칙이 아니라 정확히는 거제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은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이 중앙부처의 공모와 관련된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우리 담당 팀장이 질의에 관한 답변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은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부시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관련 부서장, 즉 체육지원과장이 오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이 배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또한 국장께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라면 또 위원장께 과장과 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졌음으로 해서 팀장이 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유를 미리 위원장께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동의하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팀장이 배석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협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담당 팀장이 조례에 관한 내용까지 위반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일방적으로 안전점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해명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0%는 다소 높고 20%가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이태열 위원님, 뭐 필요하신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금 그 우리 집행부 의견이 20% 우리 거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 등록자에서 30%를 20%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부서랑 이제 그게 뭐 끝까지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조례를 좀 잘못 적용해서 장기 등 이제 기증 희망자들한테도 5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이 이 현재 이거 개정하는 조례를 살펴보니까 장기 기증자에게 50%를 이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장기 등 희망자는 없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할인을 해주다가 이번 1, 3분기 때 할인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분께서 와서 이제 할인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는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그 등록을 했다는 그 희망자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러한 혜택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고 당시 부서장은 그냥 뭐 가서 보건소 가서 사인 한 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크게 너무 이제 쉽게 감면 혜택을 획득한다 이런 주장이 서로 간에 끝까지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내가 잠시 하면 전남 여수시는 진남 수영장하고 망미 국민체육센터는 장기 이제 기증희망자도 50% 적용을 하고요. 경기도 시흥시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또 50% 하고 경기도 어왕시는 관내 사업체에 재직하는 재직자나 사업자에게도 그냥 떼내면 3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30%라는 감면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한테도 충분하게 예우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그 우리 보건소의 기증 등록자가 지금 75명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 그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전체 신청자가 그때 아까 이제 그 50% 적용을 하다가 50% 적용 안 한다 할 때 30명이 신청을 하셨고 5명은 할인 혜택이 없어서 포기를 하셨고 25분께서 이제 할인 안 받아도 되는데 시민 기본 10% 할인을 있으니까 할인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25분은 그대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25분이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임에도 이제 그 이 조례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50%를 했는데 50%를 하면 되지 왜 또 30%를 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50%가 맞습니다. 있는데. 저도 50%를 주장했습니다만 부서에서 20% 주장하니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25명 수준이면 네네. 뭐 1년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내신 이제 기증 등록자 예우 제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30% 기왕 이렇게 내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일단 찬성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간 20명을 잡고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그 10% 대 20%이 갭이 보니까 20명 기준으로 하면 3개월에 43만 2천 원입니다. 그럼 뭐 이게 30명이 되든 40명이 된다 치더라도 3개월에 86만 원, 87만 원 돈.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그렇다고 감면 효과니까요. 우리가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듯 싶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예, 아이고 국장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 기증이 저는
진짜 이게 고심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듭니다. 저희들도 사실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몇 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장기 기증하는 분들 위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금 못 한다는 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도 뭐 조금 전에 이태원 의원이 얘기하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는 전국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사 이사님. 의원님. 예, 김동수 의원님. 예, 예 이철 의원님. 예. 네네. 어쨌든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조례 개정의 이제 네. 최고 큰 주요 내용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사용료 감면 별표사에 대한 개정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네네. 또는 차사이계층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 거는 뭐 사회통념사 네네. 예, 인정을 뭐 다 폭넓게 뭐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기증 등록자 우리 거제시 관내에 한 70여 분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 등록을 해놓으신 분은 누적으로 9,700명 정도 되시는 분요? 거예요. 9,70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 등록자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6천 명 9천 이때까지 그제시가 이 캠페인을 계속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했어요. 누적이 9,700명 정도 된다. 9,7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네. 이제 그 9,700명에게 네.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3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뭐 일단 그런 있죠. 뜻이긴 합니다. 물론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숭고한 정신 네. 예, 높이 삽니다. 예, 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높이 삽니다. 장기 등록에 하겠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 등록하시는 분 순수히 자발적인 의사 아닙니까? 네네. 그 등록하고 또 등록 철회 이것도 자발적인 생각이 판단에 의해서 되는 거 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이제 그분들의 뜻을 높이 사서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30% 감면을 해주는데 네. 등록 철회자는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을 하죠? 이제 등록 철회자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보건소에 가서 등록 철회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흔히 얘기하는 체육 시설 관리하는 개발공사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물론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혜택을 볼 때만 그러니까요.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악용되는 소지가 많지도 않고 이게 장기 기증 희망을 먼저 등록을 해야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첫 단계죠. 그래서 그제시에서도 아마 보건소에서 꾸준하게 장기 기증 등록을 캠페인을 길거리에 나와서 하시기도 하는데 이 앞지는 조례를 잘못해서 50% 지원을 줄 때 평소 대비 4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가. 그럼 그러면 이후에 그 철회자가 없었는가요? 철회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례 개정이나 개정은 네. 공익성, 공정성이 최우선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일부러 악용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장기 기증 등록 철회를 했으면 이 또한 감면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 네. 일단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한 분이 예. 두 분이 했던 장기 기증 등록 철회를 했는데 네네. 그거를 계속 모르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거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네. 당연히 이제 이제 개발센터에서 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 위탁하는 곳에서 장기 기증 등록 이분이 진짜 장기 기증 등록자인지 아닌지는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그게 부분이겠습니다. 그 개인정보에 엄격히 제한될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생각 안 해봤는데 어쨌든 확인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장기 거종 등록 희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아니 우리 조례에 뭐 몇 개월 1년에 한 번씩 뭐 그 확인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조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네. 저 반다비 체육센터의 이용자의 80%가 네. 이러저러한 그 할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도 있고 뭐 가임기 여성도 있고 뭐 네. 장애인 뭐 이래 가지고 사용자의 한 80%가 이미 그걸 감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아까 뭐 9,700명 이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네. 몽땅 수용을 다 할 것도 아니고 또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 아니, 등록이 희망이 돼 있지만 다자녀이기 때문에 25분이 그 이제 그 이용을 하신다고 예, 등록자가 하신다고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25분이 예. 예, 장기 기증 등록하신 분들이 그대로 하고 그러면 계시는 그분들의 물론 이게 참 그 순간 정신을 뭐 훼손할까봐 참 걱정은 되는데 네네 그래도 어떻게 재등록을 할 때 네네 기간이 끝나고 재등록할 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어떤 그런 게 장기 기증 등록자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그 우리 한원진 의원도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등록증에 네. 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등제 새로 발급 안 받으면 계속 그 대상 계속 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소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에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복지를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복지수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수할 수 있다. 뭐 예, 이런저런 네네. 그런 어떤 그 부정을 할 수 없게끔 사전 예방 어떤 그 차원에서 어떤 제재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아니 이게 그 조례 전체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례 전체를 개정하기보다는 일부 개정, 그러니까 별표 4만 개정하는 걸로 들고 왔고 조례에서도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는 계층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하게 할인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방지하는 조례가 네,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그 관련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조항이 있나요? 우리 없죠? 근데 그러면 제 말은 딴 것도 마찬가지 기초수급자도 네. 기초수급자도 늘상 기초수급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상황이 나아져서 그럼 기초수급자가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확인하는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해서 저는 뭐 그것까지 감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기정을 그렇게 희망을 등록했다가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 네. 이용권 발급하는 곳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지? 저도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체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대상자가 됩니다만은 다자녀 가구로서 의원님도 다자녀 가구로서 대상이 됩니다만은 그럼 이제 의원님 잠시만요. 이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 관련 잠시 정의를 요청합니다. 잠시 그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권 발급에 있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그만 확인하고 다시.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센터장한테 전화를 한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뭐 정해 기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해소되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조례 지지대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라기보다 의원님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장기 조직 기증을 등록한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이 단순하게 내가 그냥 등록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면보다는 이런 계기로 좀 장기 등록을 좀 미리 좀 맞습니다. 기증한 사람들이 예, 많았으면 예. 좋겠다는 크게 말씀을 좀 한번 이게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뭐 단순하게 감면을 하자 뭐 이런 것보다 장기 기증을 하시겠다는 등록 희망자도 물론 장기 기증자도 이미 장기를 기증하신 분도 50%를 하는데 그냥 서류 하나 적은 사람한테 30%를 해줘야 되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첫걸음도 장기 기증 등록 희망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숭고한 뜻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장기 기증 등록 희망자가 더 보건소에 신청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더 정책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네, 그 혹시 그럼 장기 기증하고 할인받은 분은 있습니까? 그 장기 기증자가 정말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보통 장기 기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그 내사자들, 사고에 의한 그러니까 내사자들. 장기 기증하고 수용자를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근데 지금 그거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법률에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된 게 하도 나는 기증을 하고 싶은데 유족들이 지금은 기증을 반대를 하면 그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기 기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게 네네. 고인이 기증을 희망하면 희망했으면 유족이 반대를 해도 진행을 한다. 가능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위탁하고 있죠. 그 반다비 체육시설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족 탈의실이 있는데 가족 탈의실 지금 4개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쓴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아를 데리고 온 부모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족 탈의실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 4군데가 전부 다 장애인들만 가족만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은 쓰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시설 중에 안 쓸 경우는 가족 동반, 남아를 동반한 그 가족들 탈의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융통성 있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반답이 혜택을 보려고 장기 기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공공개발과장과 회계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이오구입니다. 이안번호 525호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과 소관의 거제 면사무소 신축의 건의 되겠습니다. 76페이지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4건에 6,937제곱미터, 기타 취득 건물 1건에 1,600제곱미터를 추가 취득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고 78페이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면사무소 신축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거제 면사무소 노후화에 따른 직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소통, 편의공간 확보, 거제면 관화, 동헌 보건사업 추진 계획 등 면청사 이전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거제 면사무소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외 샛빌지로 사업 내용은 토지 매입과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면사무소 청사 신축 일식이며 청사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6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1,200억 원입니다. 그 예산 반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토지 매입비 22억 원, 건물 신축 사업비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7월 거제 현관화, 동원 등 보건 관련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거제 면사무소 청사 이전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2024년 5월 서정리 576-7번지 일원으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하여 확정 통보하였으며 2025년 4월 거제 면사무소 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경남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 도주객시설 공공청사로 결정 예정이며 2026년 2월 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27년 2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칼럼 법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525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립한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면 사무소 청사는 199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화, 가속화, 공간 협소로 직원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소통,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현 청사 자리는 조선시대 거제현 관아 중 동원이 자리하고 있던 곳으로 2011년 추진한 거제현 관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 동헌 복원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 청사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7월 거제현 관아 동헌 등 복원과 관련한 거제면 사무소 청사 이전 검토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년 주민의견 확정 및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경상남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면 사무소 신축 기획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거제면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직원 거무 여건 개선과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거제면 내 주요 역사 문화 자원인 거제향교, 옥산성, 방곡성과 연계한 우리시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을 위해 거제면 사무소 이전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객과 소관 거제면 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9월달에 그러면은 도심심의가 뭐 받는 데는 뭐 무리가 없습니까? 예, 오늘 9월에 그 도투자 심사 받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승인 받고 나서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심의 받는데 예. 뭐 걸림돌은 없는가 그걸 한번 봅니다. 예, 다른 문제 저희들이 뭐 농업진흥지역도 지금 다 해제가 되는 예. 걸로 의결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건물 진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려보는데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예. 예, 김동수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치는 그 제1고등학교 바로 뒤에 옆에, 예. 그 농로하고 다 붙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바로 옆에 그 토지 말고 한 칸 건너가지고 한 블록 건너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제1고등학교 바로 뒤에 그 농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예, 제1고 담벼락 바로 붙어서 그 농지가 하나 있고요. 예, 뒷블럭이 되겠습니다. 예, 예, 뒤쪽이 뭐,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농로는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럼 이 농로든가 이게 농로죠? 그까지는 아직 맞습니까? 농로 맞습니다. 농로 맞죠? 그럼 이제 이 농로를 뒤에 이제 좀 뭐 확장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네. 그 일대를 저희들이 용도 지역 변경과 그 기반 시설 계획을 좀 네네. 추진을 동시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거제면 사무소 어떤 자치센터는 또 거제 여상 예, 쪽에 여상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제 같이 한 건물에 예.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두호 의원님. 직접 관련은 없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그제 그 읍내 5일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거제 면사무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장이 서면 그게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공사가 시작하면 27년 1월부터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계획상. 그럼 그 5일장이 굉장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마 뭐 지금 담벼락 쪽으로 지금 붙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면사무소. 그럼 공사하게 되면 그 주변에 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일단은 예,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이전할 때까지는 그 면청사는 그대로 거기서 사용을 할 테니까. 보건 사업은 예, 보건 사업은 이 그 청사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전되고 나면 예, 그때 이제 보건 28년 29년부터 공사를 그쵸, 할 겁니다. 예. 29년부터 공사를 할 예. 거다.
그것도 준비를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최양 의원님. 예. 아유, 과장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동원을 복원하게 하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네요. 예, 당초 시작은 네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네네. 아이고. 뭐, 예,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예.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쭉 보니까 여기 그 면적은 지금 우리가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 면적 내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뭐 기반 시설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지하 1층을 하겠다는 건 지하 1층에 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도 지금 대략은 뭐 계획이 된 겁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 혹시 주차장인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하 1층을 하겠다는 데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우리가 뭐 면적이 부지가 좁아서 뭐 지하를 파고 이런 게 아닐 텐데 지하를 넣는다 해서 저는 이제 뭐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하시나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가 좀 그러신 모양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비가 22억 원인데 추정 가격이라 하면 감정가 얘기하시는 건가요? 감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대장 가격에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예상을 예, 하신다 예. 이 말씀이고 그러면 그 그러니까 감정가로 아마 우리가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에 9월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 가결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이 부지가 농업보호구역 안에 있고 해서 혹시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렵거나 하면 네네.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그 하려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시기는 언제로 감정은 하는 이제 건가요?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니 감정을 그러니까 해서, 제가 이렇게 예.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을 때 하고 이게 해제가 되고 나서는 지금 감정가의 차이가 공공시설 결정하는 것도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네. 예, 지금 9월 정도 되면은 그게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가 안 된 거죠? 예, 예, 해제만 된 거라는- 상태고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네네 해제가 알겠습니다.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일 때 우리가 토지를 감정하는 거 예, 하고 예. 해제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시기를 물어본 건데 아직 해제 예. 결정만 했지 의결만 아직 돼 안 있는 된 거죠? 상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제 면사 이전은 그제 면민들의 오랜 수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애 많이 쓰셔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는데 성과를 이루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제면 사무소가 이전하면 당초 부지에는 이제 거제행 관할 복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부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아마 예. 진행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면사무소라든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 관련 부서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생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복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 수립하는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해 거제시의회 정내에서 해당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거제시 내 시가지 전체 15.3제곱킬로미터이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는 2032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지 관리 계획으로 7개 주거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분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및 교통, 환경,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등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포 덕선 4차 아파트에 대한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여해 주시고 향후 계획입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526호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부터 6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최초 수립한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 후 결과를 반영하였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업체의 PPT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우엔지니어의 도시계획 파트 정진욱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가업의 개요부터 정비 예정구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간담회도 거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중요 사항 위주로만 좀 보고 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가업의 개요 부분입니다. 본 가업의 목적은 거제시의 불량한 주거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 개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목표연도 2035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신시가지와 원도심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밀도 관리, 사회 및 관련 계획에 정합하는 연계적 정비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 5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 사업의 정책 방향, 기준 제시, 부분별 계획을 담은 정책 계획 시행 지침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우리 시의 기본 계획에 도입하고자 하는 생활권 계획 부분입니다. 보통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을 지정 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사업 지연, 사유재산 침해, 예정구역 변경 시 기본계획 선행 변경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상 생활권 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본 생활권 계획 시 주거 환경 지표, 공간 특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가이드라인, 각종 기반 시설 확보 방안의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고,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는 정비 예정구역 지정 없이 바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우리시도 생활권 계획 내용을 도입하고자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상 중생활권 공간구조를 총 3단계 검토를 거쳐 인구 3만 명 내외의 주거생활권 7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유형별 주거환경관리 방안으로는 공통사항과 유형 4가지 기준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지역 특성이 산지 구릉지형, 해안 수변형 정비 방안, 특히 우리 시반의 특성을 가진 통합 정비 방안을 근본 기본계획 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통합 정비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약 20개소가 도출되었고, 고현 2개소, 장평 4개소, 옥포 12개소, 아주 1개소, 능포, 장성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비 사업 시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고현동 고려아파트 일대로 통합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단독 300세대 사업과 통합 2,500세대 사업을 비교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통합 정비 시 작은 도서관, 유치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단지 두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공원 녹지를 단독 재건축보다 규모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가로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시 주민의 보행 환경, 가로의 존치 보존 등을 선별하기 위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했으며, 근린생활, 보행생활, 특화 가로의 3가지 유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가로 예시입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주로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보도 설치, 전신통신수의 지하화 매설, 간판 정비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현장 분석 주거환경 특징을 인구 대비 5개 영역으로 가소 보존의 내용을 도출하여 향후 정비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부분의 생활권의 이제 특징을 저희가 현황, 노후주택 분석, 주거환경 특징, 주거환경 관리 방안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특히 생활권별로 생활 기반 시설의 부족 여부를 통해 향후 정비 사업 때 어떠한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각 생활권별로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2페이지 부분입니다. 예. 네, 제가 유리모로 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상 저희 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없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 시는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주민 동의율, 지정 요건, 정비구역 설정 기준 등을 명시한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하면 종합적 판단을 거쳐 정비계획 위반 가능 여부를 통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3개 사업에서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사업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입니다. 건폐율 및 충수 계획에 있어서는 경남도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건폐율을 따라가고 있으며, 건축물 충수는 별도 권장사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인정하고, 높이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도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개발 정비 사업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규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기존 용적률은 거제시 인구, 면적 규모와 유사한 지자체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으며,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보다 하향하여 기준 용적률을 설정하여 기존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 간의 간격을 넓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 특징으로 통합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15%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마다의 용적률, 사업 여부의 갈등에 따라 나홀로 정비 사업이 추진한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용적률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지어진 일부 공동주택은 현행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여 유지되고 있어 정비사업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계획입니다. 이번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단계일 인센티브 계획안은 명시 기준과 임의 규정으로 선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들의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도입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을 선별하였고,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항목을 도입했고,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인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확보에서 여러 산정 기준을 대입할 시 기반시설의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 상정식을 선택해서 정비사업 시 확보하도록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공동이용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사항을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 예정구역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 내용을 반영한 정비 예정구역 지정 사항으로 옥포동, 덕산 4차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 중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 설명회를 마친 상으로 근본 기본계획에서 정한 밀도 계획 내용과 부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 예정구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승인 단계인 경남도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금해 예정구역을 한 개소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시에 2030 도시 기본 계획 한 거 다 참고를 하신 거죠? 네네. 그 제시에 있는 각종 도시 관련 우리 무슨 용역 보고서 다 참고 예, 같이 하신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참 보면서도 조금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주거 생활권을 7개 생활권으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면동별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기준이 이게 기준이 네, 그 인구수만? 도시 지역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면동의 비도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포함을 시켰잖아요. 이름면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도시 지역이 있는 면은 포함이 되는데 그 그러면 비도시 지역은 상문동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에 도시 지역만 포함을 한 거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상문동하고 거제면이 왜 이 두 개를 묶었나? 인구 기준 3만 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게 됐고 그리고 지금 거제하고 상동은 명진 터널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이제 면지역과 이렇게 묶어 놓으니 이게 이제 각종 데이터가 좀 이제 상문동하고 거제면은 도심의 형태가 다른데 어쨌든 면지역에서도 하여튼 이렇게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범위만 지금 포함이 시켰다는 됐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생활 권역별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안을 수립하는 그 지표에 제가 선정 기준에 왜 종교 시설은 왜 들어갑니까? 주거 환경 지표 산정 기준에 종교 시설은 왜 들어가죠? 원래 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 시설이 주거 환경 지표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관련 부처의 지침에 이렇게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거네, 그죠? 예, 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종교시설 부분은 뭐 법적 기준이나 이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서울시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보통 이제 종교시설은 지역 단위의 마을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을 많이 분류를 하고, 합니까? 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평가 기준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속 가능성 분류에 이게 종교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종교 시설 여기 나와 있는 그 지표들은 다 어쨌든 도심에 있는 것들만 지금 포함시키는 거죠.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각 권역별로 이제 부족한 시설이 뭐고 뭐 이렇게 좀 양호한 시설이 뭔가 이런 걸 지금 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던데, 그래서 제가 지난 의원 간담회 할 때 단순하게 우리 이런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뭐 교육시설, 어린이 보육시설, 의료시설 이런 등등을 우리 그 용역하실 때 보면 단순하게 인구 대비 시설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인구 분포도도 같이 반영을 했어야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 도시 주거 환경에 맞는 현실적으로 꼭 우리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부족한 시설이 뭔지를 좀 더 정확도가 높을 테고, 이걸 기초로 우리 시는 또 도시 환경 그러니까 뭡니까 도시 정비를 할 때 참고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저기 간담회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고현 구시가지 부분에 노령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좀 적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게 맞는데 이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돼 가지고 그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를 가정했을 그 인구를 가정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권역별 평균을 원동에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걸 그죠? 이제 저 고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해가지고 인구를 그 예상 인구를 산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그 현재 어쨌든 인구 분포도를 단순하게 전체 인구 대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적용을 하게 되면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네네.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네. 예, 수고하십니다. 뭐 도시 주거 환경 정비라 보니 뭐 도시 계획이 아닌 우리 건축가죠. 네네. 예, 건축가에서 이제 뭐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계획을 위한 용역이죠.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고 앞으로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아니 저기 지금 상당히 옥포 지역이라든지 고현 지역, 장평 지역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제시에 안에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재건축에 관한 거는 또 다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이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예,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최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50만 이상 대도시만 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하게 돼 있었어 수립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이 계획이 왜 필요한지가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재건축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진행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건축은 이제 큰 뭐 사업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니 뭐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를 보면서 물론 뭐 주거 환경 제일 저는 이제 이 뭐 눈에 들어오는 게 관심 있게 봐지는 게 주거 환경, 특히 주거 환경의 뭐 주변에 가로 개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뭐 통신주 제거도 있거든요. 우리 그 주거 환경의 통행을 방해하는 통신주 제거 또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 공중 불량 공중선. 옛날 전화선 그 거미줄처럼 뻗쳐놓은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주거 환경에 다 정비 대상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계획은 주로 주가 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걸 하기 목적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로계획도 그 포함시켜 놨습니다만 추가되는 것은 건축가가 재건축. 건축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빠집니까? 어쨌든 이 계획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로계획도 포함되어 우리 있습니다. 용사도 또 좀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예. 인구는 줄어가고 빈집은 늘어가고. 네. 옛날에 그 심어놨던 통신주 보도 블록 바로 가운데 있어도 그 통신사 얘기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답이 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옛날 전화선하고 뭐 케이블 테레비 그 선 뻗치 놓고 그 이제 케이블 통신사들 다 그 다른 대형 그 저 방송사에 넘기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그 주민이 그 소유가 누구까지도 불명확한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런 거에 작지만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요. 지세포 우리 그 매연 소재지 그 안에 생활도로권을 이걸 정비를 했거든요. 예, 예. 도로 정비를 아십니까?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합니다. 예. 재포장과 또 또막 포장, 예.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벤치, 이런 등등, 예. 큰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네. 그 사업은 그 소유주들의 어떤 의견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선 소유주들이 우선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럼 그에서 이 계획이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는 행정 절차를 인가를 해 줄 것이고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저 도시가 막 팽창되고 그러지 않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인구가 주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도심을 어떻게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게 함 있어 뭐 또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걸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이제 5년마다 다시 예, 검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예. 지역별로 뭐 어느 골목을 뭐 지정을 했어라도 좀 좁게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네, 말씀대로 국장님 뭐 말씀하세요. 통합 개발로 유도한다든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한 재개발을 유도할 때 그만 그런 도로들은 가로망을 살릴 수 있도록 네. 그 계획에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그런 계획을 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재개발하더라도 도로 포함해서 공동독지 위주로 개발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릴 도로는 무조건 살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말하자면 적절하게 개발해라 이런 방향이거든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형 아니 이제 큰 규모로 뭐 지구 단위 비슷하게 그렇게 뭐 정비하는 데는 도로가 좀 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기존 그 능포 장성포 지역 또 옥포 지역은 옥포 지역 이런데 그 골목 안쪽이 많이 지금 네, 뭐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걸 정비해서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 우선 그것부터 우선 시행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뭐 요약본이죠 이거는. 예. 그 다른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에는 뭐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 가로구역에 대한 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죠? 4억 3천만 원. 4억 4천만 원. 3천만 원. 네, 4억 3천만 원. 이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2023년도.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 재건축. 네. 그걸 이 계획에 포함시켜야만이 되니까 이제 그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구도시 그걸 없앨 수는 없고 또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 우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작은 계획도 여기 충분히 담겨야 된다라는 걸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그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노후 공동주택 현황에 지금 옥포가 상당히 지금 이제 재건축 대상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일 뒤쪽에 이제 우리 덕산 4단지가 지금 이제 계획에도 올라와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옥포 쪽에는 재건축 부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년 뒤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죠. 예.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가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옥포 쪽에는 좀 이제 길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권 가로 설정 중에 우리 보행 생활 가로하고 특화 가로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보행 생활 가로에서 통학로 및 학교, 어린이집, 노인시설 주변을 안전한 보행 환경이 필요한 도로 해서 여기에 내용이 뒤에 뭐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빠진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급한 부분인데, 그 옥포 초등학교가 신설 이전하게 되면 이제 그 옥포 옛날에 이제 에드미럴 호텔 쪽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애들 통학을 할 때 롯데마트까지는 위에 길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롯데마트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옥포에 예전에 이제 출입하는 그 들어오는 길, 그 길이 너무 좁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행 관련해서 가로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코너 돌 때에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보행로가 현재는 아예 없거든요. 양쪽에 이제 차도만 이제 1차선, 1차선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고 보행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 안에 넣어 주셔야 뭐 전반적인 게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니까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아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에 지금 이제 우리 특화거리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발품을 사실은 팔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특화거리는 여기 지금 성안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계획에 현재. 뒤에 보니까는 옥포 세계소에서 C-1에서 여기 지금 옥포 10길이 성안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계획이 만약에 안 담기고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길들이 있다면 추가할 때는 5년을 기다려야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여기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공무상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바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안번호 546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요청할 때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완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동의 요건 완화 안 제4조, 감사 연장 시 규정 정비 안 제8조 및 안 제12조,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4조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과 부서의 의견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으로 입주자 등을 입주자와 사용자를로 한다. 제2조 중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0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0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법 제93조 및 같은 령 제96조 각 호를 법 제93조 제1항 및 영 제96조 제1항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 등이를 입주자와 사용자 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 가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분의 3을 10분의 2로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를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나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할을 교육할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반이라 한다를 감사반장 이하 반장을 감사반이라 한다를 감사반장 이하 반장으로, 감사관 이를 감사관 이로, 포함할을 포함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이하 관리 주체 등 이를 이하 관리 주체 등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해관계인을 이를 이하 관계인 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경우에는 을 경우 한 차례로 사유를 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 주체 등에게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감사 결과 통지.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 대표자와 관리 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546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부터 4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독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연장과 관련한 규정 정비, 그 밖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사 업무의 효율성과 공동주택 관리 체계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의 감사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감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일부 조항 개정으로 감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앞서 집행부 의견에서처럼 공동주 관리 투명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